그 마포구 대우 아파트 35평형 아파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어디 아파트인데요? 그 홍대 쪽에 대우 아파트예요. 혹시 그 서교동 푸르지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급매로 9억 1천에 나와 있거든요. 35평 아파트, 그 아파트가 지금 급매로 9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사시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게 좋은 가격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급매로 나온 가격 맞습니까? 그 전에 얼마에 거래가 됐죠? 12억 정도의 작년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12억 정도에 거래됐는데 네. 이제 1년 만에 그러니까 뭐 한 3억 정도가 떨어져서 9억 1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다 이거죠? 네,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뭐 정말 좋은 가격인지 아니면 어떤지 싶어서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가 2018년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고 아파트가 막 뛰니까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럴 때가 2018년도였는데 2018년도에 그 아파트의 가격은 7억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2억까지 올라왔죠. 네네. 지금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이 아닌 17년도에는 그 아파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억 아래였습니다. 그래요. 그 홍대에서 약간 내려가는 길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네. 한 130여 가구 되는 작은 단지. 네네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6억 아래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 7억 중반이었단 말이죠. 네. 뛰어서 12억이 갔는데 그게 급매로 9억 1천만 원에 나왔다고 해서 급매가 아니죠. 지금 사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9억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보통 9억을 가진 분들이 9억대 아파트를 사지 않아요. 보통은 한 6억 정도의 내 돈을 가지고 한 3억 대출이나 한 2억 대출 받아서 8억이나 뭐 한 9억짜리 아파트를 넘보죠. 이게 이제 저금리 시대 때 얘기예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기 때도 금리가 약간 높았을 때도 그 정도 대출을 받고 샀어요. 네네. 그 뒤로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자산 가치는 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9억을 가지신 분들은 12억짜리 아파트 정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네. 제 말이 이해가 되죠? 네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9억 1천만 원의 급매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말이 급매지 진짜 급매는 아니다. 파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급매지 가격은 급매 가격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가격도 높다. 높죠.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죄송하지만 높죠. 그러면 이 가격보다 20, 30%가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게 이제 물가 상승 비율 뭐 소득 대비 다 따졌을 때도 한 8억 아래쪽이나 8억 정도가 맞는 거지 9억 1천만 원은 급매 가격이 아니고 급매라는 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급매는 파는 사람 마음이 급한 거지 가격이 급매가 아니에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파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급매라고 그러면 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급매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가격이 정말 이 가격이면 합당하겠다 하는 게 8억 뭐 7억 이 정도 가격을 예, 8억 초반이나 7억 후반이나 이 정도가 사실은 맞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마포 쪽에서 지금 9억 아파트 선에서 나오는 게 참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근데 앞으로 이 마포 쪽이나 이런 그 마용성 쪽에 이런 아파트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마포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집값이 뛰고 있다는 용산구 있죠. 네네. 용산구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이 탄다고 그래요. 집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실례로 제가 아는 분들은요. 전세집을 구하는데 엄청난 가격을 부르더래요. 4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가 25억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한 두 달을 머뭇거렸더니 22억으로 내려가더래요. 네네. 그랬다가 또 한 두 달을 머뭇거렸더니 18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실제예요. 그러다가 한 두 달,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머뭇거렸더니 6개월 동안에 지금 급변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16억에 전세 드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제발. 왜냐면 이분들은 빨리 그 전세돈 받아가지고 은행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25억 하던 아파트 전세 가격이 16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건 전세가도 이젠 많이 내려간다는 증거잖아요. 용산구라고 해서 집값 하락기에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 버리시는 게 좋아요.
대표님 생각이 그렇다면은 일반 전문가들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글쎄 뭐 전문가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집값 흐름을 잘 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가 전문가인 거지, 오히려 이런저런 내용 모르고 대응 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해서 맨날 나와가지고 온갖 뻥은 다 쳤잖아요. 네. 아 진짜로 네. 집값 다 뛰어났잖아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동네가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 대비 집값이 이렇게 버블이 생겼다라는 것은 간과하고 계속 뛴다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말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예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갑오경장 때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한 10,000배 뛴 거예요? 네? 임진왜란 때 집 산 사람들, 초가집 산 사람들 다 개발돼가지고 뭐. 그러면 저 대표님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서교동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 이 가격은 급매가 아니다. 급매겠죠 본인들은. 근데 그게 왜 급매가 저는 아니라고 보냐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21년도에 그 집을 사서 다시 급매로 내놓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건 이해합니다. 그냥 내 옆집이 12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 내 옆집이 12억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싸게 9억 1천에 내놨어. 이거가 무슨 급급매입니까? 급급매라는 것은요,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훨씬 아래 가격에 급하게 내놓는 걸 보통 급급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지, 급급매라고 하는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대표님, 네. 그 내년 정도 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다시 그 내년쯤 되면은 아파트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금리가 내년 되면 내려간다 라는 전제 자체가 일단 다시 한번 세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금리 안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가 만약에 미 연준이 11월 달에 또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또 오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올해 고점을 그냥 우리가 4.5라고 봤을 때 내년 되면 4.0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0.5 내려가죠. 네. 요만큼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이 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왜 안 뜁니까? 지금 더 올라가기 전 바로 단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하락은 금리가 조금 더 내려오면, 뛰다가 내려오면 거래가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아,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집을 살 때인가 보다. 그 네.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냐면, 네. 그동안 금리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아무리 싸게 내놔도 집이 안 팔렸어. 애가 탔어.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거래가 좀 되네? 하고 내놓는단 말이죠. 네네. 그럴 때 거래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은 더 가팔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냐면 안 팔리던 게 팔리기 시작하면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수요가 많다는 개념보다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안정화가 돼간다는 가정이 생기면, 아, 이제 한번 사볼까라는 분들이 싸게 나온 매물들 위주로 걷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단계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 단계를 논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풀어주잖아요. 규제도 많이 풀어주면 아무래도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가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네. 앞으로 많이 풀어준다고 치고, 네. 그러면 뭐 3억, 4억, 5억 대출 받아서 작년, 재작년처럼 집을 사실 수 있어요? 대출 이자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규제 풀어준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죠. 왜냐면 자꾸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특히 거기 관련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죠.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수록에 사람들은 더 지갑을 닫을 것이다. 네. 결국 대출 금리를 감당하는 분들은 살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 쳐다봐요. 그렇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규제 풀어주면 사실 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안 산다 그러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경색이 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년 되면은 더 풀어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그래도 풀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풀어주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얘기죠. 네, 기대 심리가 있죠. 지금 우리 선생님은 한 3개월, 4개월 전에 저 찾아올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예. 아, 그래요? 많이 알고 이제 오시니까,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 저런 질문을 다 하시나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완전히 많이 좀 공부하고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 뭐 자기의 능력 외치로 감당을 못하니까 뭐 결국은 못 살 수밖에 없네요. 이제 그 정말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할 정도로 이 금리가 얼마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미국이 자기네 물가 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더 큰 긴축을 하게 되고 네. 또 긴축하면서 한쪽에서 또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버블로 튀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버블이 어느 정도 거치기 전에는 진짜 거래 활성화는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해졌어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괜히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었어요. 아, 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뭐 좀 하락하면 줍줍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다수는 지금 다 부동산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건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서 언제쯤 내놓으면 타이밍이 좋을지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부동산 경기가 뭐 금리가 지금 오른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뭐 힘들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년 3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급급매라는 게 가격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급급매 이러면 가격만 놓고 따지는데 당연하죠. 예, 하우마치 얼마예요? 이것만 지금 놓고 따지는데 급급매는 파는 사람 마음이 급한 거지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 정말 좋은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런 거 한 가지 마인드가 굉장히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오늘 크게 얻어가시는 게 아닌가. 좋은 내용과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마인드를 얻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